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확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김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소확행의 뜻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유행어인데요. 저는 오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닌 소통하면 확실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누구는 엽떡, 로제 떡볶이를 먹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요즘 유행하는 옷이나 신발을 샀을 때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누가 좋아요를 눌러줬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요즘 학생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컴백했을 때 아마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탄소년단이나 NCT 같이 여러분들의 최애돌이 컴백했을 때 아마 최고의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빅뱅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아무리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활동을 해도 마음에 전혀 행복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언제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과 싸워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어떤 활동을 해도 마음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러다가도 서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화해를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별로 특별한 걸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정말 행복한 걸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저희 사람의 인생에서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넘치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에 속해서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수많은 소통 중에서도 저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통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부모님과의 소통입니다. 부모님과의 소통을 해야지만 저희 인생에 확실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무수히 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뼈 스스로는 제대로 된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데 이 뼈가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뼈를 잡아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인대와 힘줄 같은 것들인데요. 저희 마음도 이 뼈를 잡아주는 인대와 힘줄 같이 저희 마음도 잡아줄 역할이 필요한데요. 저희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뼈에 만약에 인대나 힘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저희 마음에도 부모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지 못해서 이 힘이 끊어지게 되면은 저희 마음은 쉽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무너진 마음은 점점 나쁜 생각 쪽으로 끌리게 되고 그리고 나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에 힘이 없어서 저 마음을 잡아줄 힘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오늘 그랬던 제가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확실한 행복을 찾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학에 가면 꼭 이루고 싶은 로망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제약이 있지만 내가 코로나만 끝나면 대학교 가서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니까 재밌는 게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진학한 학과는 바이오, 발효융합학과라는 과였는데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그냥 발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는 이름답게 매월 저희가 발효해서 만든 수제 맥주를 시음하는 시음회가 매달 있었어요.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은 절대 공감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시음회를 저희 과에서는 매달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시음회만 가장 재밌었고 그 외에 나머지 수업은 제 적성에 너무 맞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원해서 그리고 제 적성에 맞춰서 간 과가 아니라 이제 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간 과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 때마다 제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를 거의 항상 수업을 째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졸리면 수면실에 가서 자거나 또 놀고 싶으면 수업과 상관없이 친구하고 약속을 잡아서 놀고 거의 일주일에 학교를 한 번밖에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 어떤 성적을 받게 될 것 같나요? 네, 저는 1.23이라는 아주 놀라운 성적으로 1학년 1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성적이었으면 제가 정말 좋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하고 훌륭한 성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대학교는 4.5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4.5에 가까울수록 이게 높은 성적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 숫자는 굉장히 바닥인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올 F를 맞고 학사 경고를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편이 아니어서 2학기 때 충분히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1학기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또 한 번 연속으로 학사 경고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한 번 더 연속으로 학사 경고를 맞으면 퇴학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때까지도 이 사실을 부모님께 철저히 숨기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들킨다면 내가 호적에서 파일 거다. 호적에서 파여서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부모님께 철저히 숨기고 있었는데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나, 휴학을 해야 되나 정말 막막하던 차에 제가 학교에서 우연히 이 굿뉴스코를 모집하는 포스터를 봤는데요.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고 정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1년을 휴학하고 학교를 잠시 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년을 휴학을 하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로 해외봉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해외봉사를 떠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말 제 현실에 정말 마음이 우울하기도 했는데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건 사실 부모님을 속이고 떠난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게 아르헨티나 지도인데 제가 아르헨티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도시는 우수아이아라는 도시였어요. 여기 보면 가장 남쪽에 펭귄 옆에 써져 있는 곳인데 이곳은 남극하고 가장 가까워서 세상의 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 여기에는 아주 귀여운 펭귄이 살고 있는데요. 펭귄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어온 노란 발을 가진 펭귄들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매해마다 관광객들이 이 펭귄을 보기 위해서 우수아이아에 정말 많은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수아이아는 이렇게 귀여운 펭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는 빙하도 볼 수 있고요. 네, 남극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빙하도 볼 수 있고 또 우수아이아 전체는 안데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안데스 산맥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민트빛, 에메랄드빛 호수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투명하고 아름다운 너무너무 깨끗한 물을 가진 호수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 우수아이아인데요. 사실 우수아이아 이면에는 청소년 자살과 청소년 마약 중독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우수아이아는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자살률과 청소년 마약 중독률이 아르헨티나의 상위권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주마다 무료로 아카데미를 진행했는데요. 이 머나먼 우수아이아까지 지금 K-팝 열풍이 불고 있어서 저희 한국 아카데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아카데미에 온 학생들의 표정을 보는데 너무 하나같이 다 너무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표정이 가장 어두웠던 학생이 있는데요. 바로 브루나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브루나는 아카데미에 올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연필로 공책을 까맣게 칠하고 있었어요. 수업을 잘 듣다가도 거의 습관적으로 공책을 까맣게 칠하고 있는 거를 자주자주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그거를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카데미가 끝나고 이 브루나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브루나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사실 브루나가 남자친구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 지 6개월이 넘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속이고 있고 아직 말을 못했다면서 펑펑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브루나는 부모님이 모범생으로 알고 계시고 또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내가 마약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부모님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러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한테 안겨서 이제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브루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브루나를 꽉 안아주면서 브루나에게 이제 용기를 주었어요. 부모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고 너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다. 부모님에게 솔직히 털어놓아라 라고 브루나에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조차도 그러지 못해서 이 머나먼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왔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브루나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브루나만큼은 그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브루나에게 용기를 주고 브루나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아카데미에 참석한 브루나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브루나의 표정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브루나가 저에게 와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날 돌아가서 부모님께 다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부모님이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그 마약을 했다는 사실보다 왜 부모님께 빨리 알리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만 너무 마음 아파하셨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브루나 표정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나날이 밝아졌는데요. 나날이 밝아지면서 이 마약도 점점 끊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브루나가 제게 해줬던 말이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때 부모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품 안을 생각하면은 마약에 손을 절대 댈 수가 없더라 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브루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항상 부모님께 아르헨티나에서 영상통화를 걸면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서 저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내가 내 비밀을 털어놓으면 분명히 나에게서 돌아서 버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브루나처럼 제 비밀을 꼭꼭 숨기고 있었는데요. 나도 브루나처럼 이 비밀을 털어놔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브루나 부모님처럼 제가 학사경고 맞은 사실을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왜 내가 힘든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과를 다니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빨리 도움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만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부모님에게 가장 최우선은 나의 행복인데 그걸 말하지 않고 1학년 내내 혼자 끙끙 앓으면서 너무 힘든 1학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부모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오해하고 있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지레짐작하고 있었을 때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흘러들어오니까 제 마음을 잡아주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서 가장 좀 어렵기로 유명한 편입에 도전을 했는데요. 편입에 도전을 했는데 사실 편입을 하고 편입에 성공을 해서 졸업하는 과정까지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에 편입을 해서 무사히 대학교를 올해 졸업하고 지금은 취직을 한 상태인데요. 정말 1학년 때만 해도 저는 내가 졸업조차 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잡아주시니까 어려운 편입도 성공을 해서 졸업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의 힘줄로 받아서 정말 마음을 잡아주는 큰 힘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을 찾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첫걸음이 바로 부모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님과 대화를 하시게 되면 또 소통을 하시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실 텐데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아주 든든한 힘줄이 되어줄 건데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정말 확실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제 주제를 소확행이라고 지었던 건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소통하면 확실한 행복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소통을 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에서 그것을 잡아주는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소확행, 소통하면 확실한 행복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